안녕하세요, 리나리에요. 오늘은 제가 SAT를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일단은 제가 SAT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11학년 되기 전 여름방학이었어요.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은 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College Board SAT 그 사이트에 가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하나 프린트해서 그거를 한번 봤어요.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제가 특히 영어, 리딩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느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서 그 SAT만 모아놓은 그런 코너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 가서 두세 권 정도 산 것 같아요. 왜냐면은 SAT랑 이런 것이다 라고 좀 감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나 수학을 이렇게 각각을 좀 깊게 판 게 아니고 일단 전반적으로 문제들을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College Board 사이트에 SAT 기출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실제 기출 문제니까 나중을 위해 좀 아껴뒀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거는 그 기출 문제 하나를 푼 다음에 그 사이트에 있는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으로 시작을 했죠. 제가 맨 처음에 한 문제집은 이 프린스턴 리뷰에서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집인데 이거는 6개의 그 연습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 6개 SAT를 보니까 SAT는 이런 거구나,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실제 SAT 문제랑 비슷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추천드려요.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영어랑 수학이랑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. 영어랑 수학이랑 따로 그 계획표를 세워서 했고요.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reading, 그 다음에 grammar, 그 다음에 essay가 세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일단 reading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말 추천을 했던 이 Critical Reading이라는 책으로 했어요. 이 책을 한 3번 정도 띄웠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이 책 자체가 그냥 문제랑 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진짜 자세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 시험 문제랑 정말 비슷한 문제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칸아카데미를 정말 많이 이용했어요. 공짜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College Board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. 거기서 영어 문제들을 많이 풀고 거기서 매일 한 2시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. 그 사이트에서.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거기 있는 문제만 주구장창 풀었어요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거는 그 영어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풀다가 틀린 것들이나 약간 헷갈리는 것들을 아예 그냥 수학 오답 노트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문제가 뭐고 왜 틀렸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거기서 모르는 단어나 뭐 그런 거 따로 정리했어요. 이 노트에서. 수학 오답 노트처럼 영어 노트를 만들었던 거죠. 그다음에 영어라면 단어가 빠질 수 없죠. 그래서 저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외웠는데 일단 이 SAT 시험판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도움이 됐던 단어집은 아무래도 이 Word Smart. 이 책은 정말 저도 추천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 책을 사용해서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어의 뿌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외웠고 저도 그거를 추천드려요. 이 단어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실력을 쌓아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영어 부분에 또 에세이 부분이 있잖아요. 그 에세이 부분이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도 College Board SAT 사이트에 가시면 공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만점짜리 답안이랑 중간 그 다음에 뭐 점수를 잘 못 받은 그래서 그거를 저는 프린트를 해서 필사를 했어요. 그리고 분석을 했죠. 일단 만점 받은 그 에세이는 뭐가 좋았고 이건 왜 만점을 받았고 어떻게 뭐 서론을 시작했고 어떻게 인용을 했고 그런 걸 다 분석을 하고 왜 이 에세이는 점수를 잘 받았고 이 에세이는 점수를 못 받았는지 약간 분석을 한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. 다음에는 뭐 에세이 질문에 맞게
많이 쓰고 저 나름대로 점수 매겨놓고 그 만점 받은 에세이의 구조나 표현, 방식 그런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팁은 잘 쓴 에세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나 약간 단어들이 있어요. 그거를 따로 정리해서 그거를 외워서 그 시험 당일에 그런 표현과 단어를 이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.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질문을 먼저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문을 먼저 다 읽고 질문을 풀어야 되는지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일단 지문을 먼저 읽었어요. 그래서 지문을 근데 다 읽은 게 아니라 이제 문단의 첫 줄과 마지막 줄만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질문을 이제 풀었죠. 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문제집이 2권이 있는데 하나는 College Panda라는 책이고 하나는 그 PWN이라는 책이에요. 그래서 2권 다 진짜 너무 좋고 이 책 2권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진짜 그런 작은 실수 있잖아요. 사소한 그런 실수를 잡아주는 책인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이 2권을 풀고 오답 노트를 쓰면서 그런 사소한 실수를 안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됐던 책이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저는 칸아카데미라는 사이트를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영어만큼이나 정말 좋은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. 거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정말 좋았고 그냥 따로 그래서 칸아카데미 하는 시간을 계획표에 넣었어요. 그래서 영어 뭐 하루에 2시간, 수학 하루에 1시간, 그래서 총 3시간은 반드시 칸아카데미에 투자를 하자. 나머지는 뭐 문제집으로 하던가 해서 그렇게 했고 여기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습할 때 그 실전처럼 풀고 시험 당일에는 연습처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연습 문제를 풀 때는 긴장을 하고 아 이게 시험이다 라고 하고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또 시험 당일에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도 적어지고 연습한 대로 하자 약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. 약간 긴장이 덜 되고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풀었고 이거는 제 마음가짐이었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 점수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많았어요. 처음에는 아 나는 몇 점 이상을 꼭 받아야겠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. 저를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결과를 받아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. 진짜 할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. 그건 괜찮은 거예요. 그러면은 뭐 시간을 되돌려도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점수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. 제 자신을 감동시켰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. 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되새겼던 거는 지금 이 푼 문제 하나가 지금 이 외운 단어 하나가 나중에는 정말 꼭 쓸모가 있을 것이다. 가끔 보면은 아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게 맞나? 괜히 시간 낭비했나? 아무리 풀어도 실력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아무리 풀어도 점수가 왜 안 오르지?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진짜 꾹 참고 풀었던 문제 하나가 오답노트에 썼던 그 한 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. 그게 왜냐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저의 실력이 돼서 점수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보통 보면은 이 점수가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아요. 보니까 저도 그랬고 이렇게 오르다가 이 정체기가 있어요. 정체기 때 정말 좀 힘들었는데 그 정체기를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또 실력이 확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시험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요. 아무리 내 점수가 안 오르고 이게 뭐 지금 공부한다고 몇 점이 오를까? 이런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오를 거야 라고 딱 믿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정체기가 좀 저는 길었는데 그 정체기 때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단어 한 개나 문제 하나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푸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갑자기 그게 원동력이 돼서 제 점수가 팍 하고 오르는 날이 있었어요.
진짜 있었어요.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점수가 저는 그대로였어요. 그러다가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지? 그냥 좀 쉴까? 아니면 더 할까? 근데 전 더 할까를 선택했죠. 그래 그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딱 계속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워가니까 확 올랐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. 뭐 지금 점수가 안 오르든 아니면은 점수에 대한 압박감이 있든 아 지금 공부한 게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다.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. 내 점수는 반드시 오를 거다. 그렇지만 만약 점수가 안 오른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한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SAT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